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낡은 시계 수리점이 있었다. 정시계라는 손글씨 간판 아래 70대로 보이는 노인 정태수가 돋보기를 끼고 작은 부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시장은 요즘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그의 가게는 언제나 조용했다. 오래된 상인들은 알고 있었다. 저 노인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저기 건드리지 마라. 알았지? 30년 전 종로 뒷골목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정태수. 망치의 정이라 불렸던 남자. 손에 쥐는 것마다 무기가 되었고 그의 망치 소리는 골목의 공포였다.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 이제 그의 손은 오직 시계의 톱니바퀴만을 만진다. 형님, 이번 주 수금 얼마나 됐어요? 젊은 남자 민우가 종이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다. 그와 7명의 동료들은 최근 몇 달간 통인시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시장보호협회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단순한 갈취였다.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분쟁 조정.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상인들에게 월 30만 원씩 받아냈다. 골목 안쪽은 안 갔지? 아, 거기요? 늙은 시계 수리공 할아버지 하나 있던데요. 손님도 거의 없어 보이더라고요. 민우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상관없어. 시장에서 장사하면 다 내야지. 오늘 마무리하러 가자. 딸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시계들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태수는 작은 망치로 시계 뒷판을 톡톡 두드리며 고장난 부분을 살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노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그의 집중력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서 장사하시려면 우리 협회에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5월 30만 원이고 오늘 첫 달치 받으러 왔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정태수는 작은 망치로 시계를 두드리는 일에만 몰두했다. 할아버지, 듣고 계세요? 민우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 순간 정태수의 망치 소리가 멈췄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돈 없어. 나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민우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동료들도 킥킥거렸다. 정태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도구함을 열었다. 안에는 크고 작은 망치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을 집어들었다. 손잡이가 손때로 반질반질했다. 이 망치는 시계용이고 정태수가 작업대에 작은 망치를 가리켰다. 이건 너희들용이다. 그는 무겁고 큰 망치를 손바닥에서 톡톡 튕겼다. 놀랍게도 그 무거운 쇠망치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가게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상인들이 숨을 죽였다. 저 할아버지. 예전에 종로파 2인자였다던데. 망치의 정. 그 망치 한 번 휘두르면 철문도 부서졌다더라. 민우의 동료 중 하나가 그 속삭임을 들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태수는 한 손으로 망치를 수직으로 세웠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망치 손잡이를 톡 튕겼다. 땅!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충격파가 일었다. 민우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화면이 금이 가며 먹통이 되었다. 진동만으로도 전자기기를 망가뜨린 것이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다. 3번은 말 안 한다. 정태수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그는 망치를 들고 천천히 젊은이들 쪽으로 다가갔다. 민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노인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입구에 4명의 중년 남자들이 서 있었다. 어이, 젊은 친구들. 우리 정사부님께 뭐 하는 거야? 가장 앞에 선 남자는 강수였다. 50대 중반, 지금은 시장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지만 과거에는 정태수의 수제자였다. 사부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종로파가 전성기일 때 정사부님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20이 넘었지. 우리는 그중 일부고. 강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다들 은퇴해서 평범하게 살고 있어. 사부님도 그렇고.
근데 너희들이 그 평화를 깨려고 하네. 민우와 동료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가게 안에서 정태수가 나왔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돋보기를 들고 있었다. 강수야. 예, 사부님. 이제 그만두자. 망치는 사람 때리는 게 아니야. 물건 고치는 거지. 그 말에 강수와 제자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통인시장은 평화를 되찾았다. 민우와 그의 동료들은 자진 출두했고 그동안 갈취한 돈을 모두 상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정태수의 가게 앞에는 예전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시계만 고쳤다. 어느 날 저녁 강수가 제자들과 함께 찾아왔다. 사부님, 이거 시장 입구에 걸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그것은 나무 현판이었다. 정성스러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망치는 부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다. 마이너스 정태수는 잠시 현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마음대로 해. 그날 밤 작은 소년이 정태수의 가게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저 시계 수리 배우고 싶어요. 소년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태수는 소년을 한참 바라보았다. 왜 배우고 싶은데? 아버지 시계가 고장났어요. 제가 직접 고치고 싶어요. 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망치 하나를 소년에게 건넸다. 망치는 말이지 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미움으로 쓰면 파괴의 도구가 되고 사랑으로 쓰면 회복의 도구가 되지. 소년이 망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잘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정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통인시장의 불빛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회복의 소리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정태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제는 그 소년이 청년이 되어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시장 입구의 현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느 날 한 관광객이 물었다. 저 현판의 정태수라는 분은 누구예요? 청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 스승님이세요. 이 시장의 전설이죠. 그분은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강함은 힘을 쓰지 않는 것이고 진짜 기술은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라고요. 망치 소리가 또다시 가게 안에서 울려 퍼졌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와 함께.